안녕하세요. 축진목입니다. 토트넘이 팰리스 원정에서 1대0으로 승리하면서 아주 귀중한 승점을 얻어냈고요. 오늘 경기 일단 무실점 승리라는 것도 또 포인트로 삼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토트넘의 경기가 토트넘이 엄청나게 잘해서 이겼다 라기보다는 또 팰리스의 무딘 공격력 이런 것들도 영향이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팰리스가 저는 이제 오른쪽 라이트백 무뇨즈라는 선수의 영향력이 엄청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무뇨즈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클라인이라는 선수가 뛰게 되고 클라인은 냉정하게 그 정도의 퍼포먼스가 안 나오죠. 게다가 이제 오른쪽 공격수 자리에 나오는 사르 같은 선수도 지금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가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오른쪽 공격에 대한 그런 무게감이 많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팰리스 전체적으로 많이 다운돼 있었고 토트넘이 그런 것들을 잘 공략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토트넘에서 긍정적인 부분들을 뽑아보자면 그래도 교체 선수들이 각자의 몫을 잘 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 팔리냐 교체 투입되고 나서 중원에서 그래도 힘싸움할 때 어느 정도 플러스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팔리냐는 저는 예측 가능한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신이 잘하는 거는 웬만한 경기 나와서도 잘해요. 누워서 축구하는 거, 그러니까 슬라이딩 태클, 그 다음에 쓸어주는 거, 어떻게든 비비는 거 이런 거는 팔리냐가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기대할 수 없는 부분들, 빌드업 같은 부분들은 언제나 그랬듯이 그 기대치를 좀 무너뜨리는 그런 상황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예측 가능한 선수는 그 경기의 포인트를 잡고 내보낼 수 있는 거니까요. 이 팔리냐가 수비적으로 단단하게 원할 때는 언제든 투입해도 좋은 선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팔리냐의 투입 효과를 잘 봤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도베르도 오늘 교체 선수 중에 상당히 눈에 띄었는데 오도베르는 일단 스피드가 확실히 빠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팰리스가 사실 이번 경기뿐만 아니라 맨유랑 할 때라든지 다른 팀이랑 할 때 이 70분 이후부터 체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간격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오도베르 투입이 되게 효과적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도베르가 오늘 체력 떨어진 상대 수비 상대로 1대1도 돌파 많이 시키고 또 크로스라든지 슈팅도 어느 정도 뽑아줘가지고 이런 교체 전술,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시간이 지나면서 드라고신까지 투입시키면서 백스리로 전환한 거, 이것도 교체 전술의 성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는 교체 카드들이 다 잘 맞았다. 이런 부분들은 일단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스는 교체 선수 중에는 좀 아쉬웠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그레이가 결국 득점을 했잖아요. 어린 선수들은 사실 이런 득점을 기점으로 자신감 얻으면서 쭉쭉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베리발도 웨스트햄전에 득점하면서 조금 퍼포먼스가 올라갔던 부분들 있고, 그레이도 오늘 득점을 바탕으로 또 성장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토트넘 입장에서는 그레이 적지 않은 돈 주고 데려왔고 또 06 라인, 06, 05, 04 요런 나이대들 있잖아요. 이제 그때 핵심 선수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한 세대를 이뤄줄 수 있는 선수, 이 그레이의 성장이 또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냉정하게 오늘 그레이 사실 득점 장면을 제외하고는 좀 터치가 튀는 모습들도 있었고 패스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데 저점을 좀 올려주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레이는 사실 플레이 스타일로 따졌을 때는 어떤 한 부분이 특출나다 요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신만의 무기를 조금 더 뾰족하게 만드는 작업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겨서 긍정적인 부분들 언급을 했으니까 이제는 토트넘의 또 경기력이나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냉정하게 토트넘의 경기력 저는 매우 아쉬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노팅엄전에 비해서 덜 화나는 이유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노팅엄전보다 그나마 나았던 건 선수들이 그래도 뛰려는 의지는 노팅엄전보단 있었던 것 같아요. 노팅엄전은 아예 뛰려는 생각도 안 하고 어떤 게임을 하고 싶은지도 모르겠고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래도 오늘 경기는 뛰어보려고는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선수들 일단 개개인의
터치 미스가 너무 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기를 조금 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터치가 좀 튀는 일도 많고요. 패스 줄 때도 우리 팀 선수가 받기 힘들게 주면서 후반전은 토트넘이 걷어내는 것도 제대로 못할 때가 많더라고요. 뭐 비카리오 같은 경우도 제대로 멀리 못 차고 포로도 뭐 제대로 걷어내려고 할 때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 뜬공도 토트넘 선수들이 제대로 못 걷어내면서 이 하프라인 뒤쪽으로 멀리 뻥 차야 그래도 토트넘이 또 시간 벌면서 수비 대응을 제대로 갖추는데 뭐 멀리 못 걷어내다 보니까 계속 그 약간 뭐 피카츄 배구가 반복되는 느낌이랄까? 그냥 공이 탱탱 그냥 탱탱 서로 그것만 반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는 오늘 양팀 다 못한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는 그런 경기력이었고요. 제가 느꼈을 때는 뭔가 토트넘 선수들이 좀 덜 자고 나온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선수들의 컨디션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라고 느꼈고 이제 개인적인 폼을 얘기해보자면 저는 이제 포로가 지난 시즌 엄청나게 많이 뛰었던 게 이번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포로가 뭐 유럽 5대 리그 중에 막 가장 많이 뛰던 시기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 갈렸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이번 시즌에 좀 여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로는 크로스 퀄리티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난 시즌에 비해서 좀 들쭉날쭉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토트넘이 포로의 킥 기반으로 빠져나갈 때도 되게 많았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확연하게 줄어들었다. 그래서 우도기의 부상이 좀 줄어들어야 뭐 스펜스가 오른쪽으로 넘어오면서 포로가 쉴 수 있는 상황이 나올 것 같은데 참으로 아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전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프랭크 감독이 초반과 다른 평가를 받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프랭크 감독의 초반에 칭찬했던 부분이 뭐냐면 그래도 어떤 걸 하려는지 보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프랭크가 초반에는 팔리냐 같은 수비력 좋은 미드필더와 뭐 중원에 많이 뛸 수 있는 선수를 배치하면서 그냥 가운데서 약간 헤비메탈 느낌으로 싸워보자. 그리고 우리가 공격은 제대로 안 되더라도 수비를 확실히 하고 공격력이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세트피스에서 채워보자. 뭐 이런 컨셉으로 어떻게 보면 실리적인 컨셉으로 토트넘을 유지시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의 토트넘은 아까 제가 뭐 걷어내는 거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수비가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 오늘 경기 무실점 했다지만 사실 팰리스의 결정력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무실점 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토트넘이 지금 수비를 확 가져가려는 팀이냐? 그것도 모르겠고 그렇다고 해서 뭐 빌드업이 잘 되냐? X. 역습이 잘 되냐? X. 그냥 앞쪽으로 롱볼 때려놓고 받으면 좋고 아니면 다시 수비하고 이런 것들이 저는 반복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오늘 승리한 부분들은 분명히 칭찬을 해야 되지만 제가 느꼈을 때는 토트넘이 하프라인 위까지 올라가는 거에 대한 그런 고민은 무조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냉정하게 오늘 경기는 사실 센터백이 공 잡고 나서 그걸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한 뭐 구체적인 방법이 안 보였던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안 될 때는 풀백을 안으로 개입시킨다든지 아니면은 뭐 아예 상대가 전방 압박할 때 사이드 자원을 앞으로 출발시켜서 오히려 뒷공간에다 킥을 때리는 그런 방식으로 나갈 건지 그런 것들이 없고 그 삼선에서 뭐 공 잡아서 앞쪽으로 전개하는 것도 그냥 개인의 능력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 많이 펼쳐져요. 그래서 뭔가 프랭크 감독이 아래서 빠져나가려는 것에 대한 계획이 명확하게 있나? 라는 느낌이 최근에 안 풀리는 경기에선 계속해서 느껴지고 있습니다. 뉴캐슬전 비긴 때도 마찬가지고요. 노팅엄전도 마찬가지고요. 하프라인 넘는 걸 이렇게 힘들어하면 사실 균일한 경기력이 나오기 힘들고요. 하프라인 위까지 올라가야 일단 뭐 공격 찬스가 생겨서 세트피스라도 만드는 건데 아예 올라가지 못하면 세트피스조차 생기지 않는 거니까 그런 빌드업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경기에서 느꼈던 부분이 뭐냐면 토트넘이 이렇게 뭐 상대한테 압박을 당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압박 당하면서 롱킥을 때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사실 이런 과정에서는 히샬리송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최고의 타겟터가 오더라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죠. 이렇게 롱킥을 때렸다? 일단 이 공을 제대로 컨택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힘싸움 밀려버리면 애초에 낙구 지점을
제대로 못 잡게 센터백들이 막 막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몸이 밀리면 애초에 공도 못 건드리고 그냥 뒤로 갈 때도 있고. 그리고 히샬리송이 여기서 가슴으로 딱 잡아놓는 건 정말 만화 같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히샬리송이 경합이 약한 것도 있는데 애초에 이런 식으로 줘버리면 공격수가 매우 이길 확률이 낮은 게임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히샬리송이 땅볼로 받았어요. 만약에 바로 앞에 있는 선수한테 땅볼로 받았어. 이걸 못 지켰어. 그러면 이거는 히샬리송을 비판해야 되는 포인트가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롱볼로 찼는데 히샬리송이 못 지켰어. 이거 히샬리송 욕할 수 있나요? 저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말 그대로 버텨주면 좋고 아니면 말고인 상황인 거죠. 근데 토트넘은 이런 상황이 되게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토트넘이 원했느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원한다고 하면 특정 지역에 타겟팅해서 롱볼 때리고 여기다가 선수들이 접근하는 그런 상황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냉정하게 토트넘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롱볼 때렸을 때 그 선수가 받아주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어쩔 수 없고 이런 상황들이 너무 반복이 많이 된다. 여기서 뭐 롱볼 때릴 때 쿠두스 같은 선수가 이렇게 뒷공간 빠져줘야 히샬리송이 뭐 머리로 돌릴 수 있는 길이 나오는 건데 뭐 여기 선수들도 잘 움직이지 않으면 히샬리송이 이렇게 공 받았을 때 어디다 주나요? 머리로 바로 떨궈줘야 되는데 공이 머리 높이로 날라오는데 이 공을 잡아놓긴 정말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솔랑키가 온다고 하면은 솔랑키가 10개 차면 10개 다 받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히샬리송이 10개 중에 한 2-3개 받는다고 치면 솔랑키는 뭐 그래도 4-5개 받을까? 그러니까 솔랑키가 온다고 하더라도 50% 넘기기 힘든 롱볼이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롱볼을 해도 되는데 롱볼을 할 때도 원하는 롱볼이냐 원하지 않는 롱볼이냐 중요하고 계획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히샬리송이 공을 받을 때는 항상 쿠두스가 뒷공간을 파준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타겟터를 정해놓자. 롱볼 때릴 때 이쪽으로 때려서 우리가 이쪽에 접근하는 체계를 항상 만들어 놓는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명확한 빌드업 패턴 없고 그냥 롱볼 때리니까 계속해서 답답한 흐름이 많이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트넘이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라도 조금씩 개선을 시켜야 부상 선수가 돌아왔을 때 탄력 받아서 성적을 쫙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토트넘이 승리를 했다는 건 상당히 귀중한 부분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